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그 나이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테가 그 생기는 시기가 언젠가 하고 알아봤더니요. 1년 중에서 한창 나무가 자라나는 여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겨울의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한 해 더 성장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겨울에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오늘도 세 분의 강연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나이테가 있다면 이분들의 그 인생에는 어떤 모양의 나이테가 또 있을까, 오늘 한번 찾아보는 것도 흥미가 있겠네요. 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강연 백도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천배로 뇌성마비를 극복하다 한경혜. 미숙아로 태어난 그녀는 돌 무렵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5살 때까지 걷지를 못했어요. 7살 때에는 우리 죽을 고비가 이렇게 왔어요. 그때는 물도 삼키지도 못하고 온몸이 또 뻣뻣하게 굳어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성철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가지나야, 네 오래 살아라. 그리고 하루에 1000배씩 꼭 하고, 우리 사흘에 걸쳐서 3000배를 이렇게 했는데 소화도 되고 경직된 근육도 이렇게 점점 풀어진 것 같아요. 7살 이후 매일 1000번씩 절하기를 32년. 1000배를 통해 건강해진 그녀는 그토록 원하던 화가의 꿈까지 이루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걷지도 못했는데 걸을 수 있게 되고, 절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그런 습관이 다른 사색을 하는데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배로 얻은 삶의 기적, 화가 한경혜 씨를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뇌성마비를 극복하셨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뇌성마비를 앓으셨다는 게 전혀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 건강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뭐가 궁금한가 하면 어떤 식으로 절을 하셨길래 그렇게 건강을 되찾으셨나요?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거 제가 잠깐만 들고 네. 있을 테니까요. 한 번만 어떤 자세로 절을 하는지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아우, 잘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절하는 모습 보셨는데 하루에 1000번씩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1000번씩 하신 그 기간이 7살부터 지금까지요? 네네. 하루도 안 빠지고요? 네. 7살 때부터 네. 지금까지, 지금 현재 네. 31살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걸으시지 네. 않았답니다. 매일 7살 이후로 지금까지 1000배씩, 1000배 절을 하신 건데, 야, 이건 정말, 오늘 그래서 강연 주제가 보면 1000배의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1000번씩 매일 절을 하셔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데, 오늘 하실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어떻게, 마음의 네. 준비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 1000배를 통해서, 1000배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 천천히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소개받던 것처럼 저는 뇌성마비 4급 장애인입니다. 7살 때부터 꾸준히 절을 한 덕분에 가만히 있으면 제가 장애인인 줄 모를 정도로 겉모습은 좋아졌지만 말할 때는 약간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하고 발음도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네. 저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8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몸무게가 고작 1.6kg였습니다. 곧장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야 됐었는데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지 못했고 그 때문인지 돌이 지나도 걷지도 못하고 발육 상태가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5살 때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을 하려면 온 얼굴 근육을 다 써야 겨우 한두 마디 정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7살 무렵에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열이 펄펄 나더니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가고 물 한 모금도 삼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 살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당시 성서스님이 계시던 hin자 백년암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수필하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네. 하지만 성서스님은 쉽게 만나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무조건 삼성배를 해야지만이 만나뵐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절이 뭔지도 몰랐고 삼성배가 뭘 뜻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따라 삼성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몸이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거기 온몸이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있는 상태고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절을 하는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머리를 바닥에 대고 거기 숙이는 것만으로도 절을 한 걸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일간 삼선배를 어머니와 함께 끝냈고 끝내자마자 저는 성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 죽는데요. 언제 죽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무뚝뚝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어라. 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슬픈 나머지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스님이 나보고 오늘 저녁에 죽으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럼 어디 가서 죽었니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님께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 어디 가서 죽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스님께서는 너 집에 가서 죽어야지.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는 돈도 없고 어차피 죽으면 49제는 여기서 지낼 텐데 저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하니까 스님께서는 놀라셨는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야, 이 가시나야, 네 오래 살아라. 그리고 하루에 담배씩 꼭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몸을 보니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도
곧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절에 왔는데 30배를 끝내고 나서 스님이 주신 바나나를 먹고 또 물까지 먹은 겁니다. 소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박 같았던 몸도 조금은 부드러워졌던 것 같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이렇게 있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매일 선배를 하는 것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됐습니다. 네. 매일 선배의 효과는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비틀어지고 흔들거리던 몸이 절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경직된 얼굴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 2학년쯤 되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내내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네. 근데 중2가 되면서부터 몸도 좋아지고 성적도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저의 유산소 운동 효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이라는 것 자체가 온몸으로 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또 제 몸이 아프다고 물리치료조차 할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매일 3배의 절은 한 평 이내의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온몸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니까 피가 온몸을 잘 돌아 뇌에도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또 수업도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중3 때에는 상위권이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자 몸 상태는 더 좋아졌지만 사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학교를 다니느라 고생하는 동생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또 성적도 많이 올랐던 때라 자신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2달 만에 대입 검정고시에 응시를 해서 전 과목을 합격했습니다. 대학 진학 자격을 갖춘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제가 초등학교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술학원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양학과에 지원을 하려면 실기 시험으로 동양화와 석고대생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팔에 힘이 없어서 제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대 입학을 3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과 졸업 후에 제 인생이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에 괴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안 빼씩 100일간 절을 하면서 새롭게 삶의 의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운을 차리고 홍대 미술교육원에 들어가서
학점은행제로 미술학사를 받고 2002년도에 홍기대학교 미술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는 2번의 특선과 6번의 입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온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절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7살 소녀였던 제가 몸을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하다니 평생 남의 도움만 받고 살다가 끝낼 인생이 될까 두려웠는데 내가 이제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39살입니다. 아마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7살 때부터 시작한 천배를 저는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2년째가 된 셈이죠. 가끔 여행을 가야 한다거나 저를 못할 것 같은 스케줄이 생기면 미리 천배를 해놓는 식으로라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천배를 통해서 인내와 끈기를 기를 수 있었고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저를 습관이자 매일 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운동이고 또 평생 희망 없는 삶으로 끝날지 모를 인생을 바꿔놓은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1000번의 절을 계속 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 1000번의 절의 기적이 참 이렇게 일어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매일 1000번의 절을 하려면 걸리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저는 1시간 반 걸립니다. 워낙 숙달이 되어 있어서요. 1시간 반이요? 네네. 저희가 1000번의 절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려면 그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제 건강해지셨잖아요. 네. 그럼 하고 싶으신 일도 앞으로 더 많으실 텐데 앞으로 어떤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네. 거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제 삶의 목표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처럼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시고요. 네. 그러면 1000번의 절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권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내일 한번 시작. 네, 알았습니다. 자, 우리 내일 하겠다는 사람 쳐놓고 시원한 사람 하나도 없죠. 네. 자,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버튼 손에 잡으시고요. 자, 공감원들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한경애 씨의 1000배 기적. 공감원들은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1000배 기적. 공감원들은 97도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